친애하는 여러분, 신비로운 지식의 관계에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길잡이, 민족지학자이자 이야기꾼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시간의 장막을 걷고 조상들의 지혜와 숨결이 살아 숨쉬는 특별한 날로 떠나봅니다. 깊어가는 가을의 그림자 아래 서리가 은빛 장막을 들이오는 오늘 밤. 10월 23일, 이날은 단순히 달력의 한 숫자가 아닙니다. 고요하지만 강력한 에너지가 흐르는 세상의 경계가 희미해지는 순간입니다. 차가운 기운이 대지를 감싸기 시작하고 우리 조상들은 이 시기를 상강, 슈앙장, 즉 서리가 내리는 절기라 불렀습니다. 이는 가을이 깊어지고 겨울을 맞이하는 준비의 시작을 알리는 동시에 미처 수확하지 못한 곡식들을 서둘러 거두고 다가올 추위에 대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농경사회에서 상강은 생존과 직결된 중요한 절기였고, 때문에 수많은 민간신앙과 풍습, 그리고 금기들이 이 시기에 엮여 있습니다. 상강은 단순한 기상 변화를 넘어 영적인 의미를 지녔습니다. 이 시기는 자연이 잠들고 만물이 움츠러드는 시간으로 산과 들의 정령들은 고요히 다음 계절을 준비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때 조상신과 집을 지키는 성주신, 부엌을 관장하는 조왕신 등 수많은 가택신들에게 한 해의 풍요로운 수확에 감사하고 다가올 혹독한 겨울로부터 가족의 안녕을 기원하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신성한 곡식과 과일로 제단을 차리고 정성껏 마련한 음식으로 신령들에게 예를 표하며 온 가족의 건강과 평안을 빌었습니다. 특히 상강 무렵부터는 들판의 모든 곡식 수확이 마무리되어가는 때이므로 수확의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제사가 아니라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다음 해의 풍요를 기원하는 우리 민족의 깊은 지혜가 담긴 영적인 행위였습니다. 옛날 옛적 태초의 혼돈 속에서 계절의 여신 서리마마가 탄생했습니다. 서리마마는 원래 따뜻하고 온화한 기운을 지닌 여신이었으나 인간들이 여름의 풍요에 취해 가을의 수확을 게을리하고 다가올 겨울을 준비하지 않자 크게 노여워했습니다. 서리마마는 인간들에게 경고를 보내기 위해 자신의 온화한 기운을 차가운 서리로 바꾸어 대지에 내려보냈습니다. 첫 서리가 내린 날, 나태했던 마을에는 작물들이 얼어붙고 가축들이 병들었으며 사람들은 추위에 떨며 고통받았습니다. 그러나 현명한 노인 한 분은 서리마마의 경고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다가올 겨울을 위해 부지런히 곡식을 거두고 집을 단단히 고치며 따뜻한 옷을 준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서리맘에게 감사의 제사를 올렸습니다. 가장 좋은 곡식과 잘 익은 과일을 바치고 마을 사람들은 함께 모여 다가올 겨울을 두려워하지 않고 현명하게 맞이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반성과 노고를 본 서리마마는 다시 온화한 기운을 회복했고 그 마을에는 혹독한 겨울 속에서도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으며 이듬해에는 더욱 풍성한 수확이 찾아왔다고 전해집니다. 이후 사람들은 상강이 되면 서리마마를 기억하며 겨울을 대비하는 지혜와 근면함을 되새겼습니다. 첫 서리가 내리는 순간은 단순한 추위가 아니라 자연의 준엄한 가르침이자 경고의 메시지이며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의 시간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자연의 섭리를 존중하고 게으름을 경계하며 언제나 다가올 변화에 대비하는 지혜를 일깨워줍니다. 운명의 징조들, 서리가 속삭이는 예언, 상강은 미래를 엿볼 수 있는 다양한 징조들이 나타나는 시기였습니다. 조상들은 이 징조들을 통해 다음 계절의 운명과 한 해의 기륭을 점쳤습니다. 민간의 징조들, 서리의 양과 색깔, 상강에 서리가 많이 내리고 하얗게 빛나면 다음 해 농사가 풍년이 들고 겨울은 비교적 포근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반대로 서리가 적거나 붉은 빛을 띠면 흉년이 들고 혹독한 겨울이 올 징조로 여겼습니다. 서리는 대지의 정령이 보내는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맑은 하늘과 강한 바람. 상강에 하늘이 맑고 바람이 강하게 불면 다가올 겨울이 매우 추울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맑은 하늘은 찬 기운이 막힘없이 내려오는 것을 의미하고 강한 바람은 겨울의 매서움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사람들은 더욱 철저히 겨울 채비를 했습니다. 감나무의 감. 상강 무렵 감나무에 감이 많이 달려 있으면 그해 겨울이 유난히 추울 것이라는 징조였습니다. 자연이 스스로 겨울에 대비하여 먹거리를 많이 만들어낸다는 뜻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감을 많이 수확하여 겨우내 먹으라는 자연의 경고였던 셈이죠. 늦가을 곡식의 상태. 상강전에 아직 밭에 남아있는 늦가을 곡식들이 서리에도 불구하고 굳건히 버티면 그해 겨울이 그리 춥지 않고 이듬해 봄에도 좋은 기운이 이어질 것이라 보았습니다. 곡식의 생명력이 곧 대지의 기운을 반영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부엌의 불씨. 상강에 아궁이의 불씨가 유난히 잘 살아있거나 꺼지지 않고 오래 가면 그 집안에 재물이 모이고 가족들이 건강할 징조로 여겼습니다. 불은 생명과 재물을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낙엽의 움직임. 바람에 흩날리는 낙엽이 특정 방향으로 많이 모이면 그 방향에서 좋은 소식이 오거나 재물이 들어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낙엽은 자연의 에너지가 움직이는 통로였습니다. 우물물의 수위. 상강에 우물물의 수위가 평소보다 낮아지면 다음 해에 가뭄이 들 수 있다는 징조로 조상들은 미리 물을 비축하는 등 대비를 했습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자 모든 것의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이 밤의 꿈. 상강밤에 꾸는 꿈은 단순한 길몽이나 흉몽을 넘어 다가올 계절의 흐름과 개인의 운명을 예고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설이 내린 들판에서 풍성한 곡식을 보는 꿈. 역경 속에서도 뜻밖의 행운과 재물이 찾아올 것을 암시합니다. 차가운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면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길몽입니다. 얼어붙은 강이나 호수를 걷는 꿈.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음을 의미하며 신중한 결정이 요구됨을 알립니다.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지혜롭게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따뜻한 아궁이 앞에서 가족과 함께 있는 꿈. 가정의 평화와 안녕이 지속될 것을 예고하며 외부의 어려움 속에서도 가족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당암이나 밤을 따는 꿈. 노력한 만큼의 결실을 얻게 되고 재물이나 명예가 따를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잘 익은 감은 금전운을, 밤은 튼튼한 건강을 상징합니다. 낡은 옷을 수선하거나 새 옷을 입는 꿈.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할 시기임을 알려줍니다.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라는 메시지입니다. 이날 태어난 사람들. 상강에 태어난 사람들은 서리와 같이 차갑고 신중한 이성과 동시에 굳건하고 강인한 의지를 지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변화무쌍한 환경에 잘 적응하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찰력이 뛰어나고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있어 현명한 조언자로 주위의 존경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아 차갑게 보일 수도 있으며 고독을 즐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겨울을 준비하는 자연처럼 매사에 철저하고 계획적이며 한번 목표를 세우면 끝까지 밀고 나가는 끈기가 있습니다. 조상들은 이들이 혹한의 추위를 이겨내고 봄을 맞는 씨앗처럼 강인하고 어려운 시기에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이름날, 이름이 길한 사람들. 한국 전통에는 서양의 이름날과 같은 직접적인 개념은 없지만
상강의 의미를 담아 다음과 같은 이름들이 길하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현명하고 지혜로운, 풍요롭고 견고한, 맑고 강인한 등의 의미를 지닌 이름들이 이 시기에 태어난 이들에게 좋은 기운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지혜,智慧. 지혜롭고 현명한 삶을 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강인, 창란. 굳건하고 강인한 의지를 상징합니다. 예찬, 리찬. 자연과 삶에 대한 감사를 아는 고귀한 품성을 의미합니다. 서리, 루이리. 비록 차갑지만 좋은 기운을 가져다주는 상강의 서리처럼 이로운 존재가 되라는 뜻입니다. 특히 지혜라는 이름은 이날 태어난 이들이 변화를 읽고 미래를 대비하는 현명함을 갖추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설이 내리는 계절의 이치를 깨닫고 어려움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지혜를 발휘할 것입니다. 전통과 의례, 상강에 해야 할 일들. 상강은 단순한 하루가 아니라 다가올 겨울을 맞이하는 준비와 감사의 마음을 다지는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조상들은 다음과 같은 의례와 풍습을 통해 이날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1. 겨울맞이, 김장 준비의 시작. 김장은 한국인의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전통입니다. 상강 무렵부터는 본격적인 김장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배추와 물을 수확하고 소금에 절이거나 김장 재료를 준비하는 등 분주한 움직임이 이어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것을 넘어 이웃과 공동체가 함께 겨울을 나눈 지혜와 협동의 상징이었습니다. 김장은 온 마을이 함께 김치를 담그며 서로 나누고 다가올 겨울의 추위를 함께 이겨내려는 공동체 정신을 보여주는 중요한 풍습입니다. 2. 조상과 자연에 대한 감사 제사. 한 해의 풍요로운 수확에 감사하고 혹독한 겨울을 무사히 날 수 있도록 조상신과 산신, 들신에게 제사를 올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제의를 넘어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고 조상들의 지혜를 기리는 경건한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목표. 한 해의 수확에 감사하고 다가올 겨울 동안 가족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준비물. 갓 수확한 쌀 한 줌, 잘 익은 감이나 밤 같은 제철 과일, 깨끗한 물 한 잔, 향 한 개, 선택사항, 작은 상이나 깨끗한 천, 시기 및 방법, 해질녘, 집안의 가장 높은 곳이나 조상님을 모신 방향을 향해 작은 상을 차립니다. 쌀, 과일, 물을 정성껏 올리고 향을 피웁니다. 조용히 두 손을 모으고 다음과 같이 마음속으로 기원합니다. 하늘과 땅의 영혼이시여, 조상님이시여, 올해의 풍요로운 수확에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겨울, 저희 가족에게 따스함과 평안을 내려주시옵소서. 모든 애군을 물리쳐 주시고 새해에도 풍요와 건강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기원을 마친 후 잠시 고요히 앉아 신령들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이후 제사상에 올렸던 음식들은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 먹으며 복을 나누는 의미를 되새깁니다. 남은 음식은 낭비하지 않고 땅에 묻거나 자연에 돌려주어 자연과의 조화를 이룹니다. 3. 월동 준비와 집안 정돈. 상강은 본격적인 겨울 준비의 시작입니다. 집안을 구석구석 청소하고 방안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낡은 문풍지를 고치고 구들장을 점검하며 따뜻한 소미불을 꺼내 볕에 말렸습니다. 이는 단순히 추위에 대비하는 것을 넘어 집안의 나쁜 기운을 쫓아내고 새로운 해의 복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의미도 담고 있었습니다. 깨끗하고 정돈된 환경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러들인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4. 계절 음식 섭취. 추어탕, 미꾸라지탕은 상강 무렵 기력을 보충하고 추위에 대비하는 대표적인 보양식이었습니다. 또한 감, 밤 대추 등
가을에 수확한 과일과 견과류를 섭취하며 다가올 겨울을 위한 에너지를 비축했습니다. 이 음식들은 단순한 영양 공급원을 넘어 자연의 기운을 받아들이고 조상들의 지혜를 이어가는 의미를 지녔습니다. 이날의 금기, 서리의 저주를 피하는 법. 상강은 자연이 잠들고 만물이 움츠러드는 예민한 시기이므로 조상들은 특히 행동을 조심하고 특정한 금기들을 엄격히 지켰습니다. 이 금기들을 어기면 불운이 따르거나 다가올 겨울 내내 고통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1. 수확물을 함부로 낭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특히 쌀, 곡식, 과일 등 한 해 동안 땀 흘려 얻은 수확물을 소홀히 다루거나 버리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었습니다. 이는 수확의 신과 조상들을 노엽게 하여 다음 해에 흉년을 불러오거나 가족에게 가난을 안겨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한 아랫살에도 귀한 생명이 깃들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D.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을 삼가십시오. 상강은 수확을 마무리하고 겨울을 준비하는 시기이지 새로운 시작을 위한 때가 아닙니다. 이 시기에 중요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이사를 하는 등 큰 변화를 추구하면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고 오히려 난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침묵과 안정을 통해 내면의 힘을 기르고 다음 봄을 기다리십시오. 3. 날카로운 물건을 남에게 빌려주거나 빌리지 마십시오. 칼, 가위 등 날카로운 도구는 관계를 끊거나 불운을 불러올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차가운 기운이 흐르므로 이러한 도구들이 부정적인 에너지를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대인 관계에 균열이 생기거나 불필요한 다툼이 일어날 수 있으니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고인 물을 함부로 버리지 마십시오. 집안에 고여있는 물은 그 집안의 재물운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상강에 고인 물을 함부로 버리면 집안의 재물운이 빠져나가거나 애군이 들어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에는 물을 버리는 행위를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또한 물의 정령에 대한 존중을 나타냅니다. 5. 게으름을 피우거나 한가로이 노는 것을 경계하십시오. 겨울 준비는 게으름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 시기에 해야 할 일을 미루거나 놀기만 하면 다가올 겨울 내내 고생하거나 병을 얻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부지런함은 복을 부르고 게으름은 화를 부른다는 조상들의 지혜를 되새겨야 합니다. 6. 어두운 밤에 큰 소리로 떠들거나 휘파람을 부는 것을 삼가십시오. 밤은 정령들이 활동하는 시간이자 망자들이 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큰 소리를 내거나 휘파람을 불면 잠든 정령들을 깨우거나 좋지 않은 기운을 불러들여 가족에게 불운을 가져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휘파람은 구천을 떠도는 영혼을 부르는 소리로 여겨져 더욱 금기시되었습니다. 7. 다른 사람의 험담이나 비난을 삼가십시오. 차가운 기운이 흐르는 상강에는 말의 기운이 더욱 강해집니다. 부정적인 말은 그대로 자신에게 되돌아오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나쁜 기운을 퍼뜨릴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고 좋은 생각을 하며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8. 밤늦게까지 창문을 활짝 열어두지 마십시오. 차가운 밤 공기가 집안으로 들어와 가족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집안의 온기와 복을 앗아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부정적인 기운이나 잡귀가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된다고 여겼으니 저녁에는 창문을 닫고 집안의 온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9. 동물을 학대하거나 죽이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겨울을 앞두고 모든 생명체가 자신들의 방식으로 겨울을 준비합니다. 이 시기에 생명을 함부로 해치면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행위로 큰 불운이 따르거나 그 죄가 자신에게 되돌아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10. 차가운 물로 샤워하거나 몸을 너무 차게 하는 것을 피하십시오. 상강은 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때입니다. 이 시기에 몸을 너무 차게 하면 건강을 해치고 다가올 겨울 내내 질병에 시달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따뜻하게 몸을 보호하고 면역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은 모든 복의 근원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상강은 단순히 추위가 시작되는 날이 아닙니다. 자연의 섭리를 깨닫고 한 해를 마무리하며 다가올 시간을 지혜롭게 준비하는 우리 조상들의 깊은 통찰이 담긴 날입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야기와 지혜들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어 차가운 서리 속에서도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